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지금 2부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분석 도움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 노란톡을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또 각각 멘토님들의 준비되어 있는 두 종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 종목에 대한 그냥 제시만 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까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두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여기 라면땅 같이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터치하고 입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도 저희가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는 불가능하지만 문자는 가능해요. 번호 샵 3989번, 샵 3989번 치시고 라떼 주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답변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노란톡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신난 어피치님께서 젊으신 분이 우리 윤수린 멘토님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가 일부에서 자세하게 우리 멘토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간에 좀 채널을 돌리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2부에서도 제가 짧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 주식은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 방송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과 함께 시장을 이겨내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굉장히 라떼처럼 부드러운 방송인데요. 정말 커피처럼 담백하게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시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다크호스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밀키보이죠. 라떼처럼 우유처럼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종목 분석을 도움 주시는 세력 탐지기의 별명을 가지신 옥석가리기의 신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멘토님을 통해서 윤수린 멘토님 그리고 차대웅 멘토님 각각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부보다는 2부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또 서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공략주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이 반도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우린 두 개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핵심으로 우리가 비메모리 쪽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수율 개선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저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수율 개선 관련주로 반도체 세종 쪽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종목으로 앞으로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파운드리 시장이 개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수율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최근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 현재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을 75%까지 잡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고객이 더 많아진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은 대략적으로 50% 정도 미만으로 측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10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5개는 불량품이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지금 현재 75%, 불량률이 10개 중에 3개밖에 안 나온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이 진입장벽이 높았던 삼성전자의 고객들이 다시 한 번 더 위탁을 맡기고 있는 이런 부분의 형태를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이 4나노 수율, 4나노 수율이라는 거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삼성전자는 저수율, 수율이 비교적 나노수가 높지 않은 이 기본적인 공정에 있어서는 사실 TSMC와 큰 비교 우위의 이 선상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이 수율을 잡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 미세 공정도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위탁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개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TSMC가 현재 2분기 실적이 비교적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다. 물론 선방을 했지만 스마트폰이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수요는 좋게 나왔다는 거에 비교적 TSMC도 성장성은 있다. 다만 실적이 아쉬웠다라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TSMC가 지금 현재 고객사로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AI 하면 우리가 시장에 가장 다크호스처럼 떠올랐던 이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우리 대규모 고객사로 이 TSMC에게 물량을 맡겨야겠다. 이런 분위기로 현재 TSMC 우리 챗 GPT를 만들기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 우리 GPU를 좀 만들어줘 라고 위탁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시장의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TSMC 조금 더 물량을 찍어내줄 수 없어? 우리도 지금 더 찍어낼 수는 없어. TSMC가 이러한 형태로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공간이 모자라 더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이런 라인이 없어. 이런 형태로 지금 AI에 대한 내용들도 현재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로 이렇게 고객들을 이관을 할 수가 있는 배경과 환경이 나타났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삼성전자의 GPU 위탁 생산에 뭐 협의 개시 이런 타이틀로 지금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아주 많이 이런 미세 공정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퀄컴이라든지 이러한 뭐 대표적인 뭐 AI를 주목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도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로 고객사로 다시 한 번 더 기업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팹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타이틀로 현재 삼성전자는 수율 잡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세 공정도 지금 삼성전자에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GPU 위탁 생산까지 아주 많이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넘쳐난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스템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수율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저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정 사업을 주 사업으로 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반도체에서 불량품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웨이퍼를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웨이퍼에 들어가는 미세물질, 이물질을 파티션을 좀 없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웨이퍼에 들어가는 세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세정 사업의 중요성을 뭐 영위를 하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이 고객사들 또한 이 웨이퍼의 세정 사업과 굉장히 민감한 밀접한 이 웨이퍼를 활용하는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태양광 업체들 뭐 웨이퍼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 태양광이나 주로 반도체가 떠오르시겠지만 뭐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 공정 과정에서 이런 파티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반도체 사업에서 이 세정 사업이 접목이 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공정이라든지 혹은 뭐 SK하이닉스의 뭐 메모리 지금 현재 시장이 핫한 뭐 HDM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로 뭐 떠오르고 있는 뭐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전부 다 이 세정 사업이라든지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미세물질, 이 오염물질이 시장 가장 이 수율의 결함을 많이 이끌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수율을 잡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에서의 공정은 자연스럽게 저스템의 세정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율을 잡고 있는데 저스템이 계속 동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뭐 작용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해 뭐 올해 뭐 영업이익률,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지금 2022년 뭐 461억 2023년 지금 현재 620억까지 뭐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전반적인 세정 사업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세 공정이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세밀화된 공정이 뭐 AI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수율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잡기 위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이런 이물질이나 불량품의 비율이 적어야 수익성 또한 개선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 지금 현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디스플레이 태양광 시장이 커질수록 이 저스템이라는 기업 또한 매출과 재무제표도 동반해서 우상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와 실적과 매출로 전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공약주 저스템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도체 장비 기업이지만 디스플레이로 최근에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만큼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커피처럼 담백한 기업적 분석을 도움 주시는 만큼 오늘 갈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재무도 일단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또 삼성전자가 7만 전자로 회복을 했고 덩달아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차트적으로는 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차트상 현재 흐름이 지금 우상향 흐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위치를 좀 잡아주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기업들의 뭐 급락과 향후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현재 다코스 라인에 지금 현재 1차 상단선 라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현재 받고 있다. 주가의 1차적인 시세와 흐름에 상승할 준비는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내용들은 일단 중심 캔들이 이에 따른 종목의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앞서 중심 캔들이 강하게 유입이 된 구간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반해서 매수세 또한 유입이 되었고 이런 매수세와 강한 캔들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종목에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 이 최근 들어서 캔들이 이 다코스 1차 상단선, 다코스 1차 상단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코스 1차 라인에 걸터 앉아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잡아주는 18,700원이라는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 이러한 매수세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런 저스템의 성장성과 함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린 목표가를 이런 종목들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파운드리 공정이 아주 많이 시세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은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지금 25,000원 구간. 25,000원 구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목표가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타이틀로 현재 다코스 2차 상단선이 라인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에 따른 손절가는 어느 정도 이전에 물량이 유입됐던 구간이 16,500원대 구간 16,500원대 구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에서 이 라인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 대응을 철칙으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상승 파동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많이 이런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최근 들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종목이라고 뚜렷하게 하미 반도체와 같은 캔들이 뚜렷하게 선 종목들보다 오히려 지금 저스템과 같이 뭐 비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의 사업에서 이런 긍정적인 매출과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종목들의 후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환경에 해당하다 보니 우리는 2차 목표가로는 어느 정도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19,000원에서 18,000원대 구간은 잡고 진행을 하되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단기적인 25,0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향후 이러한 캔들이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그런 파운드리 그리고 비메모리 메모리 업체들의 이 가이던스를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아주 많이 시장이 주도하는 다크호스 종목처럼 떠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목표가를 22,000원 구간까지도 잡아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심 캔들의 물량이 이탈을 했을 때 향후 물량이 어느 정도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손절가로 16,500원을 이탈했을 땐 이 종목은 추세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
자, 저스템입니다. 우리 윤수림 멘토님 요즘 MZ세대를 대표하는 다크호스 전문가분이시죠? 저스템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손절가 16,500원, 일단 1차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2차에서는 2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에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오픈해드리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조리는 종목 이외에 또 노란톡에서 드리는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팍스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채널 소속의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정말 노란톡 도움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들이대시면 주소가 뜨는데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 해피님께서 라떼 언니 피부가 너무 예뻐요. 우리 떨고이님께서 피부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윤수림 멘토님, 차대웅 멘토님의 종목을 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기분이 좋아서 피부도 이렇게 꿀피부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고요. 우리 해피님께서도 힘든 토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평일에도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 만큼 저희가 토요일날 따로 주말까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생방송 2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멘토님들의 종목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저스템으로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이 이 비메모리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이 파운드리 관련주인 저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종목은 제가 AI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핫한 AI 반도체인 이 대덕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뭐 MLB 회로기판의 호조적인 분위기를 동반해서 전반적인 회로기판 쪽에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좀 돌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 굉장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부터 시작해 다른 AI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회로기판인 FC BJ 회로기판을 영위하고 있는 이 대덕전자입니다. 자, 최근 들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번 주 금요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지금 현재 2%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이런 관련 산업들의 현재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반도체를 도대체 끌어올린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구글 챗 GPT인 바드라는 지금 새로운 이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챗 GPT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AI에 대한 이런 챗 GPT 경쟁이 지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챗 GPT부터 시작해 이런 AI 산업의 경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라든지 뭐 회로기판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뭐 당연히 구글에 대해서 소프트 경쟁사인 뭐 MS, 뭐 마이크로소프트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죠. 이 MS도 이 챗 GPT의 경쟁 대상에 구글과 경쟁이 심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구글 바드의 이 업그레이드를 보니 이 시장에서 AI에 대한 이 반도체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투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뭐 이 구글, 이 애플, 알파벳부터 시작해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크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2%가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그래서 이런 반도체들이 도대체 어디 쓰이고 그래 AI의 경쟁이 심화가 될수록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더 좋은 AI 반도체를 채용한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 대덕전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기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 MLB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대덕전자 말고 이스페타시스가 사용을 했던 이 MLB 회로 기판은 기존에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 회로 기판 위에 뭐 솔더볼이 올라가고 그 위에 FC BGA 말고 그 이후에 칩과 그리고 이런 뭐 HBM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외부의 노출에 굉장히 취약한 반도체가 이 MLB 회로 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이 현재 이스페타시스 말고 지금 대덕전자의 FC BJ 회로 기판은 기존의 이 패키징 기법 자체가 이 MLB 회로 기판과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징 기법을 같이 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칩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칩 안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뭐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GPU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 뭐 FC BJ 회로 기판의 역할은 지금 현재 이 밑에 좀 깔아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뭐 이 공법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MLB보다는 FC BJ 회로 기판이 뭐 사용 빈도라든지 혹은 현재 뭐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산업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앞으로 AI 시장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더 중요성을 각광을 받을수록 이 FCBG 회로 기판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젠 MLB에서 FCBG 회로 기판 쪽으로 앞으로 수요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 또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전반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 구간, 2020년, 2021년 고성장을 이뤄냈습니다. 6천억 가량 매출을 차지하던 기업이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지금 현재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도달을 했는데 이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를 통해서 이런 자동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의 회로 기판이 FC BJ 회로 기판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2023년에는 비교적 매출이 좀 저조하다. 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됐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저점을 좀 달리고 대덕전자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이제 AI에 비롯한 이 쇼티지의 이 다음 사이클은 AI 반도체 FC BJ 회로 기판 이런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매출의 감소다, 성장이 꺾였다 이런 배경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배당도 긍정적으로 450원, 뭐 주가 대비해서 거의 한 1.5% 가량, 1.9% 가량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뭐 PBR, PER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는 종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뭐 당좌 비율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에 해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고객사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AI 반도체 이 쇼티지 현상, AI 반도체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서 이 FC BJ 회로 기판의 이 사이클이 늘어나는데 가장 선제적인 현재 위치는 좀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윤수린 멘토님, 요즘 MZ세대로 대표로 떠오르고 있는 다크호스 멘토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봤습니다. 대덕전자고요. 인쇄 회로기판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쇼티지의 사이클로 넘어오면서 이 종목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배당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의 일봉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 중심 캔들로 우리가 중요한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 매수세가 들어온 7월 15일, 7월 14일 그리고 7월 13일 이 정도의 구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캔들, 이 두 개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온 이 캔들을 하나의 중심 캔들로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 이런 물량들이 현재 기관 그리고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는 실체 있는 상승이 맞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FC BJ 회로 기판의 뭐 향후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현재 매수세가 들어왔고 다크호스 2차 상단선 위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을 동반한 이런 따끈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2차 뭐 지금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지금 현재 뭐 37,550원 뭐 이하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덕전자를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
우선 최근 신고가를 또 달성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목표가 산정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뭐 크게 무의미한 종목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체 있는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에서 현재 위치는 너무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목표가로 산정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단기적으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아주 많이 현재 신고가 이상 구간까지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크호스 상단선이 2차 상단선까지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지는 좀 보자. 39,650원 구간을 아주 많이 돌파하고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목표가를 좀 크게 높게 설정해봐도 좋다. 다만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급등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에 있어서 아주 많이 AI 반도체 그리고 AI 이 회로 기판 쪽이라든지 뭐 FC, BGA 회로 기판의 전반적인 시장의 악화 흐름으로 가거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수요가 강하진 않은데 라는 측면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이 추세의 이탈이 나타날 경우 우리는 32,500원 구간 32,5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38,000원부터 36,000원 구간. 지금 여기 오타가 났네요. 네, 38,000원 구간부터 36,000원대 구간은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현재 어느 정도 주가와 시세는 살아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던 39,650원 구간은 우리가 돌파를 하는지 적어도 이 구간은 돌파를 하는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아주 만일 이 39,65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넓게 45,000원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어느 정도 주가가 추세 이탈로 반영이 되고 수급이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경우 우리는 손절가로 32,500원의 추세 이탈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대덕전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림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공략주 대덕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이렇게 노란톡에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전략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만 정말 팍스경제TV의 소속 팍스닥을 대표하는 이 두 분의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드리는 공략주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기대가 된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방송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검색하셔도 찾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시면 또 한 주가 지나가야 되죠. 지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필라님께서 두 분의 전문가님, 멘토님들의 센스 있는 닉네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각각의 다른 매력을 가지신 두 분께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2시간씩이나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문자도 있죠. 샵 3989번, 샵 3989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을 그냥 문자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공략주 종목 공개와 함께 전략까지 보내드릴 거니까요. 답장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잠시 돌아와서는 또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님의 공략주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2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간밤에 양시장 상승세로 마감 지었지만 또 실적 시즌에 따라서 발표됨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전, 오후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대응 세워보시기 바라면서 사실 평일에는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고 토요일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12시부터 딱 1시 50분까지 1, 2부로 진행되는 방송인 만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또 세력 탐지기 옥석 가리기의 신 13년 동안 정말 유명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두 종목 공략주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에서 드리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미리 들어오셔서 또 빨리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분에 문 닫으니까요.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어서 차대웅 멘토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13년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입니다. 자, 오늘 종목의 소개에 앞서 지난주에 했던 종목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화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눌림에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눌림에서 들어갔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였고 이제 월화가 이제 진행이 됐죠. 요 구간에서 매수 밴드, 진입 밴드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쭉 올라오면서 5% 정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워낙 투자자분들이 과열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막 쫓아가는 거를 중요시하는데 그런 매매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차분하게 들어간다면 알아서 종목이 튀어 오르면서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코라는 종목을 제가 요날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돗질 그리면서 저점간에 이제 매수 밴드, 진입 밴드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별거 안 올라온 것 같죠?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매수 밴드 대비 벌써 9%나 수익이 난 구간이다.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점점 우상향이 됩니다. 바로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차대웅 멘토와 함께 장대 양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 적정한 안정적인 자리에서 한번 진입하는 것들 그 습관을 들이면서 성공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차대웅 멘토님, 밀키보의 멘토님의 공략주를 들어보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저희가 첫 방송으로 야심차게 드렸던 두 종목에 대한 리뷰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전략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고 타 방송과 타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노란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세력 탐지기, 기술적 분석으로 옥석 가리기 신 항상 크게 수익을 주시는 우리 차대웅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를요. 기본 카메라 그냥 들이대세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회 없는 인생으로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생방송 사진도 남겨주고 하셨는데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종목 또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샵 3989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 라떼 주식 지금 많은 분들이 줄줄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명과 전략들 알려드리니까요. 문자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대웅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주 공략할 만한 두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두 종목을 다 갈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라는 종목입니다. 한일사료인데 이 종목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다들 알 거예요. 이름이 사료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인데 왜 사료를 지금 봐야 되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종목을 지난주 이제 목요일쯤에 제가 딱 판단을 해서 이 종목 괜찮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미리 급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고 자, 사료인데 자, 사료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사료는 뭘로 만들어져요?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곡물 플러스 기능성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면서 이 두 개가 배합이 돼서 이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가축들이 먹고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상품성이 좋게끔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 농축산 가구에는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가 자꾸 이제 곡물 협상을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장마 그 이유. 이 지금 러시아도 힘든데 장마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어제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일단 비 피해 없으시길 다들 간절히 좀 기원하도록 하고요. 이 장마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장마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농가 피해는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토네이도가 오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기후가 그만큼 많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비가 막 와서 홍수가 나고 막 물난리가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식물들이 잘 살아 있을까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곡물들이 물에 다 쓸려 나간 상황에서 가뜩이나 러시아도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곡창지대가 많은데 홍수가 나서 요번에 올해 농사가 다 망하게 된다면 곡물값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료 곡물 관련 쪽은 이슈를 반사익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한일 사료 요 종목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 지금 보시는 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쭉 터지고 장대 양봉으로 쭉 올라왔어요. 이런 자리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계속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요 자리에서 원래 이렇게 봤는데 요 장대 양봉이 하나 금요일 날 나와 버렸어요. 원래는 제 포인트라면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건데 어찌 됐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거래 인터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략을 하고 팔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공략을 잘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전고점 라인에 쭉 위에 저항선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1단, 2단, 3단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거에서 거래에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분명히 얘네는 한 번은 음봉을 이렇게 섞고 갈 겁니다. 음봉을 섞고 그러고 나서 양봉으로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됩니까? 양봉에서 공략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 음봉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의 공략법은 항상 음봉 공략이기 때문에 음봉을 기다리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그 자리가 이제 진입 타임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챙겨가는 스타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한일 사료의 주봉입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려지는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인데 여기서도 보면 쭉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선을 그어보면 여기 라인에 오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 라인에 오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 라인이 깨지면 또 반등이 나오고 여기 라인에 또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고 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N자형으로 요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 이 앞에서 급등이 나온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나오면서 흐름이 나오면서 행보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거는 매집으로라도 판단할 수 있다. 뭐 매집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판단이 나겠지만 매집이 아닌가라는 이런 견해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 거래량 다 어디 갔을까요? 아직 안에 있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분출이 되면서
주가도 분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리를 잘 공략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라고 본다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눌릴 때 사자고 했어요. 눌릴 때 진입해보자 그래서 진입 밴드는 6,100원에서부터 6,250원 구간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차 목표가는 7,200원. 1차 목표가는 7,200원, 2차 목표가는 7,8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상당히 커요. 여기서 여기라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목표가만 가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림에서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눌리다가 시장의 영향이든 아니면 이슈의 소멸이든 계속 눌리게 된다면 분명히 지지해 줘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탈된다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700원을 잡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분명히 한 방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해본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그 성과는 계좌를 굉장히 크게 불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공략을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종목 바로 가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엑스게이트 상당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름 들으면 뭐지? 엑스게이트 뭐지?라고 하는데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양자 암호화 VPN 개발입니다. 말 어려워요. 제가 이거 양자 암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봤습니다. 제 머리로 안 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양자라는 게 뭐 에너지가 파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이 파동을 보내면 여기에 일자로 쌓이는데 파동은 여러 개가 쌓이고 이런 얘기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 필요 없어요. 뭐냐면 양자 암호화라는 거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도 요즘 최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양자 암호화라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뭡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냥 단순하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일반 컴퓨터는 0, 1, 2진수가 들어가서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0하고 1이 동시에 들어가요. 동시에 들어가서 이 전산 속도가 몇 배가 더 빠른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로 암호화를 하면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해도 하루 종일 이 연산을 해야 암호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자 암호화가 된 그 보안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양자 암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위 버전의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VPN은 뭐냐면 요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뭐냐면 V가 뭐냐면 버추얼의 V입니다. P가 뭡니까? 프라이빗. 요즘 프라이빗 펜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만의 소중한 공간만 나만의 그죠? 개인적인 프라이빗입니다. 그리고 N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버추얼 가상 나만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인 네트워크인데 이 회사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망을 구축해서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서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버추얼 가상의 서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가상의 서버를 만들면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것 또한 VPN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요즘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죠. 집에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연결해요. 망을 연결해서 에어컨 틀죠. 그리고 뭐 합니까? 불 껐다 켰다 하죠. 그리고 TV 껐다 켰다 하죠. 그리고 뭐 리모컨도 하고 그죠? 리모컨이란다. 그 뭐시기야? 청소기도 하고 그리고 CCTV 이런 것들도 다 핸드폰 하나 조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VPN이에요. 집 안에 가상의 망을 전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VPN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하는데 요게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집을 누가 갑자기 불을 껐다 켰다 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하고 그리고 CCTV를 남이 보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화를 해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가 이런 내용을 뭐랑 결합했냐? SKT와 결합해서 이제 앞으로 양자암화된 VPN을 SKT와 함께 엑스게이트가 공급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이런 회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스게이트의 재무제표인데요. 제가 재무제표를 잘 안 보는데 요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ROE입니다. 보여요? 22.9. 자,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차대영 멘토인데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ROE가 10 이하인 종목은 쳐다보지 말아라. 나는 ROE가 10인 회사만 한다. 얘네 뭐예요? 22.9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 투자를 한다면 엑스게이트도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차대영 멘토가 있으니까 저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입 포인트 어떻게 보냐라고 한다면 자 엑스게이트 상한가가 많은 종목이에요. 상한가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을 자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한가 갈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자, 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보면 거래량이 참 없어요. 이 거래량들, 들어온 거래량들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하죠, 그죠? 저도 궁금합니다. 분명히 이 거래량은 나올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자리를 보면 제가 이제 세력 탐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라인 이 옥색입니다. 옥색인데 맨날 그 아나운서님께서 옥석 가리기의 주인공 차대용 멘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옥색이에요. 그리고 요게 아주 이 자리가 아주 주옥 같은 자리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주옥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주옥 같은 자리에만 오면 급등을 하더라. 이 앞에서도 요 주옥 같은 자리에서 급등을 하죠. 딱 또 똑같은 주옥 같은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을 본다면 자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때려 맞고 음봉을 하나, 둘, 셋, 3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척산병, 흑산병 배우죠. 자, 흑산병 다음에 뭡니까? 양봉이다. 양봉이 약속돼 있다. 약속에 양봉이 나온다. 그래서 요 흑산병 다음에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면 요 자리에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다 털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털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다음 주에 요 주봉이 양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요걸 보면 판가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 요 거래량과 요 음봉의 거래량을 보면 이 앞에 나온 양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얘네가 털고 나가려면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들어온 거래량의 2배 이상 정도 나와줘야 이제 털어고 나갔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한번 털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엑스게이트 굉장히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큰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자리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잘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라고 판단한다면 다음 보면 진입 밴드 바로 4,550원에서 4,700원 사이 구간에서는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분명히 눌림에 사자고 했습니다. 저의 트레이드 마크는 눌림, 편안함, 바로 편안함, 에이스 같은 편안함, 그런 편안함에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차 목표가는 5,700원, 2차 목표가는 6,500원입니다. 얘네도 목표가가 굉장히 커요. 한 번 걸리면 이 세력이 포착되면 보통 뭐 20% 30%는 그냥 훅훅 가기 때문에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가만 도달해도 굉장히 기대가 크겠죠. 자, 그런 부분이고 자, 손절가는 4,300원입니다. 4,300원 이탈되면 매도세가 쭉쭉쭉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300원이 이탈되면 미련 없이 매도했다가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잘 관찰하시면서 진입해서 큰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차대웅 멘토님의 두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한일사료를 포함해서 엑스게이트,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항상 라떼처럼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도움 주시는데 오늘은 갈 수밖에 없는 호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가는 종목들만 또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또 몇 번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목표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전일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타이밍 같은 전략들을 도움받고 싶다. 자, 여러분 방송 끝나기 전까지 5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이제는 문자보다는 QR코드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